인텔 코리아 최병원 상무께서 차세대 인텔 엣지 AI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텔의 최병원입니다. 저는 현재 IoT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Advanced Vision Applications라는 알고리즘 개발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그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엣지 AI 플랫폼들을 개발 중인데요.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세션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IoT에 굉장히 중요한 엣지 AI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딥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급속도로 컴퓨터 비전과 AI가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아까 이제 테크의 세션에서도 기존 알고리즘 대비 딥러닝 알고리즘의 그 차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기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보면 60% 정도의 정확도로 상용화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그 유스케이스에 사용이 됐었죠. 예를 들면 페이스 딕션을 한 다음에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오토포커스 정도의 이제 도움을 주는 형태 정도로만 쓰였었고, 비디오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영상 분석 이런 데에는 상용화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2012년에 처음으로 이미지 챌린지에서 이제 한번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현재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분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페이셜 레코니션을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계가 사람보다 지금 더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기존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은 사람의 직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좀 약간 인위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의 적용을 모방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떻게 보면 잘 확립된 프레임워크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리테일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일반 상점들이 빠르게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여기에 있는 코스에서 자동으로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효율적으로 기사이 되고, 이쪽에 있는 데 보면은 RFID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재고 관리가 되고, IoT가 인해된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을 통해서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비전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스마트니스가 점점 더 빠르게 증폭이 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사람의 인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몇 명이 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겠죠. 또는 힙맵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고객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품 쪽, 어떤 서비스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사용자 사람을 인지를 해가지고 얼굴 형태를 가지고 인지를 하든지 몸의 전체 부분을 가지고 인지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주게 되고, 아니면 최소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정도 구별을 해가지고 남성에 맞는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여성에 맞는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빠르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지금 IoT 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큐리티 부분, 리테일 부분,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의료 공상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고객사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엣지 AI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전통적으로 실리콘 회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툴이 이 오픈뷰노라는 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넷 기반의 인퍼런스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툴이 되고 있고요. 인텔이 기본적으로 4가지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엣지 AI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항상 가장 큰 강점을 보이는 기존의 CPU. 이 안에 보면은 CPU 코어가 있고 GPU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분의 엣지 AI 작업들이 기존의 CPU 가지고 이 오픈 메뉴를 가지고 성능을 최적화하면 많은 AI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AI 애플리케이션도 좀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텔이 최근 들어서 외부 회사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PGA를 가지고 AI를 가속을 한다든지 3년 전에 인수한 모비디우스를 가지고 AI 가속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텔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미 프리트레인된 알고리즘을 제공해서 고객분들께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팀도 지금 상용화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고객들과 같이 일해서 인티그레이션하고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엣지 AI 플랫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드웨어가 인텔에서 모비디우스를 인수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B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모비디우스가 갖고 있던 솔루션이 미디어드 2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속기가 없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굉장히 로 파워에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이었고, 인텔에 인수된 이후에 이제 출시된 게 미러드 X, 이게 2세대 BPU가 되었고, 이전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3세대 BPU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비디우스 BPU는 지금 성능 자체도 좋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전력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력당, 비용당, 성능이 세계에서 지금 최고를 보여주는 걸 목표로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저전력의 많은 플랫폼 프로덕트들이 이제 실제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미국에서 열렸던 인텔 AI 서밋에서 차세대 인텔 모비디우스 BPU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일정은 2012, 그러니까 내년 2020년 중반쯤이 되겠고요. 그래서 코드명은 킨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명이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킨베이는 엣지 AI를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추론을 하는 작업이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작업이고, 여전히 많은 엔드투엔드 비디오 엔티스를 구성하다 보면은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가속하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인코딩, 디코딩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는 ISP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에 비해서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계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용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3세대에서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당 성능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지원하고요. 기존의 다른 경쟁사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스파스티라는 걸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AI 핵심 툴인 오픈미노에서 굉장히 가속이 되고요. 이런 BPU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변적인 폼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BPU 하나만 쓴 건데 1센트 동전보다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나 두 개를 집적을 해가지고 M.2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작은 형태의 엑셀레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더 많은 수를 집적을 해가지고 비전 엑셀레이터 디자인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에서 8개 정도 집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하이엔드 GPU보다 더 성능이 좋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변적인 컴퓨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인텔의 고객사들과 함께 의료 쪽이라든지 산업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 그 다음에 드론, 시큐리티 카메라, 파이낸스 쪽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IoT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PU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BPU 자체를 어떻게 보면 패러렐 프로세서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BPU를 프리프로세서로 쓰는 거고요.
마지막은 BPO 자체를 그냥 하나의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나의 SOC로 그래서 독립적인 프로세서를 쓰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덱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모델이 이제 이 병행 프로세서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킨베이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프로세서를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덱스는 지금 안에 암코가 없는데 이 킨베이는 안에 암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행 프로세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코어 작업은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진행을 하고 그 비전에 관련된 뭔가 엑셀레이션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워크로드 자체만 BPO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전처리 프로세서는 센서 입력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남는 정보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전달해서 뭔가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하는 데를 쓰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 가장 왼쪽 부분은 그 모든 작업들을 그냥 하나의 그 안에 있는 SOC 안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킨베이 BPU 안에는 암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DNN을 엑셀레이션 하는 그 하드웨어 유닛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엑셀레이터가 들어있고 미디어 엑셀레이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페리퍼럴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하나를 가지고 AI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저기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설치를 해서 AI를 빠르게 기존 카메라에 붙인다든지 해서 기존 카메라가 똑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인텔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 회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너무너무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엔드투엔드로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커스터머들과 실제로 인계를 해가지고 커스터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메라부터 비디오 게이트웨이, 아까 엠베드라고 설명 주셨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단말기까지 해가지고 엔드투엔드로 연결되는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4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스마트 카메라 쪽에서는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비디오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한 후에 압축하는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인텔 CPU에, GPU에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바로 미디어 서버 스튜디오 또는 인텔 미디어 SD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텔 그 CPU, GPU 내에 있는 하드웨어 5개를 통해서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디오를 디코딩한 다음에는 컴퓨터 비전, 뭔가 애널리틱스를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때는 컴퓨터 비전 및 일반적인 그 딥러닝 인퍼런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이 인텔 오픈미러 툴ki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인텔의 오픈미러 툴kit이 인텔에서 AI 전략에서 지금 가장 중심인 그런 툴ki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4가지의 기본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이종 간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니즈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패터니즘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CL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그 오픈CL SDK와 툴킷이 제공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체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은 메모리랑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하드랑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스템 전반적으로 그 성능을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전반적인 그 성능 개선 및 개선을 위해서 인텔 시스템 스튜디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4가지 카테고리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서 엔드투엔드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개발하고 최적화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오픈미러 툴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해서 지금 피처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딥러닝 쪽이고요. 요즘에 그 딥러닝 개발자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넘버 1, 2 툴이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인데 이 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카페는 예전에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카페 지원하고 MXNet이라든지 오닉스, 그다음에 바이두에서 하고 있는 패들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AI 툴킷 중에서 가장 그 넓은 그 스펙트럼의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이 돼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돌아갔던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같이 이제 10회선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픈미러 툴킷에 공식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약간 상용화 클래스 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비드랜스 스윗이라는 별도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빠르게 여기서 트레인된 모델들을 인텔 그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이걸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그 실제 성능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다 지원을 하고 이것들과 잘 상호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위한 고성능 고효율 성능을 이 모델 옵티마이저와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플랫폼인 CPU, GPU, FPGA, DPU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벤셔널한 컴퓨터 비전 쪽은 오픈CV하고 오픈CL, 그 다음에 오픈BX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다양한 형태의 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퍼포먼스가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같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오픈미너 2019년 R3 버전이고요. 기본적으로 원컷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딥러닝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커스터머들께서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빠르게 이쪽 시장을 AI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툴kit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된 딥러닝 모델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프리하게 그 오픈미너 툴킷에 포함되어 나가는 버전도 있고, 이제 약간 상용 클래스로 해서 특정한 고객수들하고 협력하는 모델로 나가는 그 버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리스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나이의 그룹을 식별을 한다든지,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셋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 사람이 중년 나이다 아니면은 초년 나이다 이런 정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구별을 한다든지 성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페이스 디텍션, 그 다음에 헤드 디텍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그 기능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밖에 그 아웃사이드 씬 쪽에도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식별을 한다든지 자동차의 특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게 브랜드가 현대인지 아니면 다른 차인지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쪽에 쓸 수 있는 약간 로드 사이드에서 그 신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스 케이스 중에서 많이 쓰이는 그 특정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클래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텔에서 최근에 론치를 했던,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같이 론치를 했던 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브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데브 클라우드 코드 엣지인데, 인텔이 지금 CPU, FPGA, GPU, BPU를 하면서 계속 빠르게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갖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제공을 해가지고 고객사분들이 여기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자기들 모델을 올려보고 아니면 여기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고 인텔에서 지금 개발 중인 하드웨어를 가장 빠르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액세스를 할 수 있고요.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프로토타입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AI 애플리케이션 직접 돌려오면서 벤치마크를 해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인텔이 그 4가지 정도의 그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은 CPU로만 충분하고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은 BPU가 하나 또는 8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이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출시를 인텔이 이제 협력사들하고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알고리즘ik 모델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최적화는 오픈미너를 통해서 하고 이 테스트를 데브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해서 실제로 인텔의 하드웨어랑 연동이 돼가지고 어떤 풀 프로덕트를 출시를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IoT 산업군에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술 개발부터 여기 그 스케일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그 3세대 BPU인 킨베이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중반에 출시가 되고요. 엣지 AI를 위해서 디자인된 다양한 플랫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킨베이만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킨베이를 하나, 두 개 또는 4개, 8개 엮어가지고 이미 레퍼런스 플랫폼을 만들고 이 안에 어떤 CPU를 이제 직접 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플랫폼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AI 개발을 돕기 위해서 오픈미너 툴킷을 메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고객분들께서 빠르게 인텔의 하드웨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데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